저희들이 매년 북한인권 백서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7만 건 넘는 사건 중에요. 이거 자유권, 이주 및 주거권, 생명권 이게 84%예요. 대부분 이거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깜빵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48%입니다. 그 나라 인권 수준은 감옥의 수준이 인권 수준이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겠죠? 대부분 이 조사시설이나 감옥 이런 데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가장 취약한 구조에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해요. 북한 절반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은요. 북한의 조사 감옥, 조사시설, 감옥시설 이 구금시설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유엔에서요 피구금자 처우 준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피구금자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거기 한 사람당 공간은 얼마, 하루 식사량은 얼마, 모든 게 굉장히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공간 얼마 있어야 되고 하루에 먹는 거는 얼마고 쫙 돼 있어요. 이대로 요것만 해결해도 북한 인권 문제 절반을 해결합니다. 그렇죠? 우리 북한의 고난의 행군 아까 나온 90년대 2000년대 북한 사람 수많이 굶어 죽고 할 때 식량 없다고 북한의 병원 너무너무 열악해서 우리 포도당도 없고 의약품이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쌀도 보내고 의약품 보내고 비료도 보내고 정부도 열심히 보내고 우리 민간도 보내고 우리 교회에서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북한의 그 위기를 상당히 넘겨준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 시절에 북한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평양도 여러 번 가고 병원에도 가보고 여러 곳에 많이 가봤어요. 시골 지역도 가보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북한의 병원, 고아원, 양로원 이런 시설이 열악해서 우리가 현대화를 해줬는데 북한의 감옥은 현대화 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엔의 기준에 맞게 국제 기준에 맞게 북한의 교화소를 우리 수준으로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왜? 가장 열악하잖아요. 사회에서 약품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데 아무리 사회에는 식량이 없어도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식량 밥 안 주면은 도망가가지고 2층에서 뛰어내가 다리가 부러지는데도 도망가가지고 밥 얻어 먹고 시장 훔쳐먹고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훔쳐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서는요. 밥이 안 나오면 다른 방에 훔쳐먹을 수 있습니까? 시장에 가서 채먹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사회의 큰 병원에도 약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병원에 약품이 구금시설, 감옥병원에 약이 있겠어요? 의사가 있겠어요? 어디가 제일 열악합니까?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을 현대화해주고 감옥에 약품 보내고 감옥에 식량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도적 지원이 가장 낮은 곳을 피해받는 사람을 고충을 헤아리는 것이라면 감옥에 먼저 가야죠.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무슨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 10가지 항목 중에 죄의 유무가 있습니까? 죄의 유무를 따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 말 한 줄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물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다 알 수 있고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북한에 대한민국은 교도소가 47개 있습니다. 5만 명 가까이 수감돼 있어요. 북한은 700개 정도가 있어요. 이거 너무 많아서 못 해주겠다. 그중에 600개 정도는 거의 감옥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몇십만 명이 구금되니 우리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히 모를 만큼 많습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사라지겠습니까? 먹고 살만 해도 감옥은 그렇지 않아요. 훔쳐 먹을 수도 없고 면회 그런 게 제대로 되겠어요? 이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가 살려줄 수 있습니다. 죄의 유무만 따지지 않는다면
이성과 양심을 틀어막지 않는다면요. 통일되면 쓰려고 통일 선교 자금 많이 쌓아놨다. 저는 그것 썩 좋게 안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라지는 생명을 먼저 구하면 그때 더 많이 쌓일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선교 복음화는 북한 통일되면 가서 어떤 의미의 교세를 넓히든 신자를 넓히든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사라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지어낸 똑같은 모습을 가진 이 사람들의 생명, 종교 박해를 당해서 순교자의 대열에 수없이 들어오고 있는 북한 그 사람들을 지금 살려내지 않는 대한민국 종교가 무슨 저는 체면으로 통일되면 가서 하려는, 저는 그거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정치본 수용소 이야기 우리 많이 알고 뭐 근데 정치본 수용소 이야기만 하고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치본 수용소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2011년에 저희들이 한 700페이지 되는 정치본 수용소에 대한 책을 낸 게 있습니다. 물론 잘 안 팔립니다. 영어로도 냈습니다. 아예 안 팔립니다. 우리 책 많습니다. 우리 참고에. 정치범 수용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5개 정도 지금 남아 있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아주 전문가들 아니면 잘 몰라요. 왜요? 5개 중에요. 여기 청진 25호라고 여기 청진역이요. 여기에 있는 이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 말로 죄를 지은 당사자들을 잡아서 가두는 곳이에요. 이곳은 우리 교도소처럼 이렇게 집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건물을 빽빽 씌가지고 딱 이렇게 감옥이에요. 여기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 물론 재판 없어요. 재판도 없고 형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조사만 받아요.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왜 잡혀왔는지 압니다. 내한테 뭐 물었잖아요. 그렇죠? 너 뭐뭐 했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대답하면 고문도 했을 거고, 그리고 다 조사하고 나서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어딘가 태워다 갖다 놔. 그게 청진 25호예요. 종신이에요. 종신. 감옥이야. 그럼 여기 살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뭔지 아세요? 10만 명 가까이 수감, 나머지는 다 그 가족들이에요. 어느 날 새벽 4시, 5시 해 뜨기 직전에 와요. 해 뜨기 직전에 국가보위부 차가 딱 와. 대문으로 딱 들어가지고 다 실어요. 사람하고 짐하고 다. 왜 왔는지, 우리가 누군지, 당신들을 왜 여기 태우는지 전혀 설명 없어요. 아무도 묻지도 않아. 북한 사람 다 알아. 뭐가 잘못됐다. 왜 잡아? 영장 그러냐고 기싸대기 한 대 더 맞습니다. 설명도 없고 묻지도 않아. 차에 태워. 근데 알아. 느낌이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가 사라졌는데 2주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누가 잡아갔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구나. 다 합니다. 북한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돌베개짜리부터 노인까지 모든 가족을 다 그 차에 실어서 어딘가로 몇 시간을 달려가요. 어디로 가는지 전혀 설명 없어. 하루 종일 가서 어딘가 내리면 자기들끼리 인수인계를 해. 노예처럼. 몇 명 맞다라고 받아. 그러면 받은 사람도 여기가 어딘지, 당신들이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눈치로 알아. 이게 정치범 수용소 우리가 왔구나. 거기 관리자가 어디라고 이렇게 자리를 배정해 줍니다. 거기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가족은 조사 과정이 없잖아요. 왜 왔는지를 몰라요. 형기도 없어. 종신이에요. 다른 정치범 수용소는요, 우리 일개 시, 군 정도 큰 넓은 땅에 3만 명, 5만 명, 몇만 명이 살아요. 그래서 외곽에 철조망이 있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거기 학교도 있고 공장도 있고 농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보면 그냥 시골, 그냥 일반 도시, 일반 탄광 지역이에요. 감옥 개념이 아니에요. 시군 정도 넓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그냥 평생 살다 죽는 거예요. 이게 정치범 수용소예요. 남녀노소 아무 관계없이
당사자는 여기 있어요. 여기 25호에 당사자는 따로 있고 가족만 다 가서 사는 곳이 전부다. 문제는 뭐예요? 이곳에 경비병을 했던 사람이 몇 명이 탈출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재수로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경비병을 해가지고요.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경비 어디에 있는가 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들한테. 근데 이분들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요. 지금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지만 우리 앞전 정부 때 북한의 급변 사태, 뭐 비상 사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지금도 물론 정부에서 그런 관련 계획이 있죠.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 경비병들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 거기에 뭐 500명, 1000명, 2000명씩 이렇게 거주하는 그 지역의 자기 담당 구역 섹터를 몰살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분들은 사회 나가서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 그런 거 교육 안 시켜요. 사회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아이들이 태어나곤 해요. 가족이 같이 사니까요. 거기 태어난 아이는 김일성, 김정일 몰라요. 알 필요가 없어요. 사회에 나가지 않으니까. 사회에 나가지 않는 아이들을 급변 사태, 비상 사태가 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몰살 훈련을 한다는.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대학살한 것이 20세기 인류의 가장 큰 죄악이고 지금도 독일만이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의 가장 큰 죄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21세기 북한에서 한순간에 1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제가 수많은 북한 인권 문제 중에 가장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아무 죄가 없어요. 왜 왔는지도 몰라요. 3살짜리, 5살짜리 돌베기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21세기 현재예요. 이 생명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힘이 없어요. 용을 쓰고 있는 거지. 저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런 강의 있으면 수강자가 2명이든 3명이든 저는 어디든지 갑니다. 한 번도 제가 사양한 적이 없습니다. 2명만 있어도 가요. 전국 어디라도. 왜요?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발자국, 발걸음을 이쪽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명 사라져요. 21세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호소와 절규를 하고 있어요. 공개 처형 굉장히 많이 해요. 수용소에서도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저희들이 4,000건 이상의 공개 처형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7만 건 중에 4,000건이 넘어요. 4,000명 처형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10명도 하고 20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처형자는 훨씬 많아요. 북한의 공개 처형하는 사건을 미국의 전기의자에 앉혀가 사형시키는 거나 뭐 중국의 사형제도나 뭐 그런 사형제도 중에 하나 아니냐, 똑같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북한 연구하는 학자가. 제 앞에서 그러면 뒤통병한테 맞을 수 있어요. 북한의 공개 처형요 25m 거리에 세워요. 뭔 죄든 죄 지은 사람. 머리에 3발, 가슴에 3발, 무릎에 3발, 9발의 총을 발사합니다. 근거리에서요. 머리에 총 3발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수가 확 터져요. 심장이 다 터져요. 아무리 체격이 좋은 사람도요 9발을 맞으면요 동시 사람이 이렇게 콱 짜부러들어요. 가만히 근데 또들 말아이면 쏙 들어가요. 그냥 싣고 가면 끝이에요. 문제는 아버지가 공개 처형 당하면요 아내와 아들, 딸이 맨 앞줄에 앉아서 봐야 됩니다. 삼촌, 사촌 그 다음 줄에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요 같이 일하는 제일 옆자리 파트너, 그 자기 반 맨 앞줄에 앉아야 돼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아줌마가 처형당하면요 동네 옆집 아줌마 제일 가까운 아줌마도 맨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북한에서요 나 우리 아버지 내수 터지는 거 봤다, 우리 엄마 심장 터지는 거 봤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수십만 명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소수의 사람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형제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이유는 사형 집행에 참관하는 방아쇠를 당긴 사람의 이 고통 때문이에요. 방아쇠를 당긴 그 젊은 군인이 정신 착란이 와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의가세, 북한말로 감정제대라 그래요. 그런 제대한 사례 수없이 있습니다. 이런 통치 방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죄명이 뭔지 아세요? 반체제 활동, 뭐 김일성 욕한 거 그게 아니에요. 1순위가요 소 잡아먹은 사람이에요. 소를 잡아먹었다고 처형을 시켜요? 예. 배가 고파가지고 식량 부족할 때 일주일씩 굶으면 사람이 눈이 확 뒤집어져요. 근데 자기 자식이 일주일 굶는 걸 보면 부모는 팽 돌아버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북한의 소는 우리 대한민국 소는 식용이잖아요. 북한의 소는 식용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농사 짓는 소를 잡아먹으면 북한 형법에 공장 파괴 암해죄라는 게 있어요. 공장을 파괴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어요. 죄가 엄중할 때는 북한 형법에 소를 잡아먹는 거는 공장을 파괴한 것과 같은 죄고 죄가 엄중해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맨 앞순이 있어요. 전기 동선 팔아가지고 전기선 공장에 전기선 팔아가지고 중국에 밀수해서 식량 받고 먹은 사람 2순위예요. 전기 동선 팔아먹었다고 어떻게 사형을 시켜요? 전기 동선을 팔아서 먹었기 때문에 공장에 전기가 안 들어왔고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안 된 거예요. 공장 파괴한 거 같은 죄예요. 공개처형 중요한 대상입니다. 맨 앞자리에 부모, 형제, 자식을 놔두고 발사할 때 외면하거나 눈 감으면 안 돼요. 슬퍼해도 안 돼요. 원칙적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좀 더 잘 살 수 있고 좀 더 시장에서 많은 거를 영양분을 섭취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북한에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조치지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 좋아졌습니다. 굶어 죽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느라고 힘들지 그 사람들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은. 학교도 그럭저럭 다 다니고 있고요. 병원에 의약품이 없고 시설이 낙후됐지만 병원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낙후된 수준에 이거는 작동해요. 지금은. 굶어 죽는 수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시민적 정치적 권리, 자유권이라고 하는 영역은 여전히 큰 변함이 없습니다. 더 뒤에 거 많이 보면 마음 아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고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북한인권 아카데미라는 걸 10주 강의를 합니다. 통일외교 아카데미도 10주가 있어요. 통일사회복지, 통일에 대한 사회복지 준비 10주짜리가 있고 북한 주민의 심리 상담 아카데미라는 게 10주가 지금 하고 있어요. 남북한 출신 주민들 10명 10명씩 같이 이렇게 남북 동행 아카데미라는 것도 10몇 주짜리가 있어요. 저희 남북 사회통합교육원이라는 게 저희 안에 있습니다. 거기 와서 교육 받으시면 돼요. 제가 오프닝 강의는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많이 와서 알아야 돼요. 귀가 들리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방법은 스스로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다 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파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 같은 거 자원봉사 하실 수도 있고 인턴이 되고 연구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몸은 바빠서 안 되겠다. 후원이라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새벽에 뭐 기도라도 해주실 수 있는 거고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알려고 하시고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면 더 많이 보일 거고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혼자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도 있고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인권 아카데미를 해보니까 어디서 올까 싶은데 정말 다양한 직장을 가진 다양한 분들이 와서 자리를 메꿔요. 우리 사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구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모으지 못했고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외롭지 않을 겁니다.